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이곳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인데요, 스타렉스의 후속 스타리아를 만나보러 나왔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자동차인 것처럼 우주선처럼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디자인으로 후속 모델이 나왔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현대자동차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인승, 5인승 카고에서부터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아주 다양한 라인업 갖추고 있고요. 엔진은 2.2 디젤 엔진과 LPG 엔진 갖추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차로 탈바꿈을 했는지 직접 이 차를 시승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직접 운전석에도 앉아볼 예정이고요. 또한 뒷좌석 후석 시승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앉는 자세가 편안합니다. 트럭에 앉은 그런 느낌. 여유로운 공간을 바탕으로 상당히 인테리어를 넓고 쾌적하게 배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기판이 원래는 이 부분에 있어야 되죠. 뒤로 좀 물러나서 계기판을 배치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에도 이런 대형 모니터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도 아주 깔끔하게 보이고요. 전화 펌 프로젝션이 가능하고 빌트인 캠 있고 발렛 모드까지, 현대 카페이도 가능하죠. 여러가지 다양한 편의 장비들을 아주 풍부하게 담아놨어요. 후석 대화, 후석 뷰. 이 후석 모니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후석 대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뒷좌석과 대화를 하는 건데요, 약간 소리가 울리는 느낌이 나죠. 스피커를 통해서 뒷좌석과 이렇게 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거고요. 후석 취침 모드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스피커를 끄고 앞좌석 스피커를 좀 조용하게 해주는 거죠. 라디오 DMB, 후석 공조, 카투원 기능도 있고 블루링크 이런 기능도 있고요. 설정에 보면 차량 주행 편의 장비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들어와 있고요. 속도 제한 시스템, 속도 제한 보조가 있고요.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속도 제한 경고도 해줍니다. 경고 시점, 경고 음량, 핸들 진동 경고도 가능하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부주의 운전 경고, 안전운전 확인 전화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단 승용차에 들어와 있는 기능들을 대부분 이 차에 집어넣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할 수가 있고, 클래식 A, 클래식 B, 그리고 클래식 C, 큐브. 큐브 모드 상당히 섹시한데요. 이렇게 외부 공기 차단 기능이 있죠. 터널 구간에서 창문을 닫아주고요. 그리고 자동 환기도 가능합니다. 결로 발생 저감 기능이 있고요. 공조 편의, 후석 공조 잠금,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들. 어제 그제 K8 시승을 했는데 K8에 들어가 있는 편의 장비들이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스마트 열선 통풍 기능이 있고요. 시트 2열 좌측 시트 조절, 2열 우측 시트 조절.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2열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후석 시트, 열선 통풍 이런 부분들, 운전석에서 다 2열 시트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밝기, 색상, 과속 안내 연동 할 수가 있고요. 색상 이렇게 많은 색상들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야간 주행 중 밝기 감광을 하고 과속 연동 안내를 해주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도 있고요. 도어 자동 잠금, 2회 눌러서 전체 잠금 해제,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2열 도어는 슬라이딩,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 테일게이트도 스마트 테일게이트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근처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리죠.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 또한 키를 소지하고 멀어지면 또 스스로 알아서 닫힙니다. 원격 창문 제어까지 가능을 하고,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카드 키, 또한 디지털 키 정보를 교환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런 물리적인 키 없이도 이 차 키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석 승계 갈림, 웰컴 미러 라이트 이런 부분들 아주 다양한 편의 장비들 들어와 있습니다. 고급 세단 못지않은 이런 편의 장비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 물리적인 버튼이 없어요. 비상등 하나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변속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버튼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이 모니터 안으로 집어넣었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 무선 충전이 일어나죠. 컵홀더, 그리고 이 안에 USB 포트 2개, 12V 전원 하나, 그리고 그 밑에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은 또 아주 널찍한 센터 콘솔이 이 안에 들어와 있죠. 깊숙하고 넓은 수납 공간이 들어와 있고요. 이 안에 보면 나름 공간 분할을 해 놔서 이렇게 소지품들을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정돈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보면 이런 기능들 볼 수가 있죠. 이 차는 H-트랙 옵션이 들어와 있어서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 수준, 그리고 자, 주행보조 시스템들 들어와 있고요. 트립미터 볼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 연동하고요. 타이어 공기압, 요소수 레벨, 사륜구동 작동 표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3.5회전 합니다. 역시 길이가 5225mm에 달합니다. 5m를 훌쩍 뛰어넘고요. 차 폭이 1995mm. 희한하게 이 미니밴 카니발, 시에나, 그리고 혼다 오디세이, 스타리아까지 차 폭이 1995mm로 동일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어쨌든 차 높이가 1990mm에 달합니다. 상당히 큰 덩치죠. 이런 큰 덩치 운전하기 위해서 3.5회전하는 스티어링 휠 락투락 조향비, 편안한 주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스티어링 휠 상당히 많이 돌아간다 싶고, 그 아래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동 변속 이 패들로 가능하고요. 왼쪽에는 음성 명령 버튼, 전화 걸기, 그리고 오디오 모드, 오디오 선택, 오른쪽에는 계기판 조절, 주행 보조 시스템 조절하는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 온도 19도. 잘 못 들었어요. 블루링크에 가입하시면 음성 명령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시원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뒷좌석에서부터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실내 공간이 대단합니다. 뭐 다리를 쭉 펴도 공간이 남죠. 물론 조수석 시트 잠깐 앞으로 좀 숙여 놓은 게 있고요. 또한 조수석 시트 옆으로 해서 버튼이 있어서 쉽게 또 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넓고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햇볕 가리게, 이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 수동이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차창의 크기가 상당히 넓죠. 마치 지하철 차창처럼 아주 시원한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식 도어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도어가 전동식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들어와 있네요. 우리가 알던 스타렉스가 아니에요. 그동안 상용차 소형 버스의 이미지로 우리가 스타렉스를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스타리아로 이름을 바꾸고 신형 모델로 교체가 되면서 아주 최고급 어떤 리무진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차는 스타리아의 고급형이죠. 라운지 모델입니다. 일반 스타리아는 일반형,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는 고급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테고요. 시트 구성이 2, 2, 3 해서 7인승으로 실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좌우 독립형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고 있고요. 보면 3단계로 조절 가능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전동 시트를 적용을 해서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아주 편안한 자세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무릎 받침, 그러니까 종아리까지도 받쳐주는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시트를 전개해서 눕게 되면 무중력 상태의 느낌, 뭐 이런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요. 지금 약 70km, 80km 정도의 속도인데 상당히 편안하고 조용하죠. 실내에서 들리는 외부의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노면의 잡소리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현대자동차는 MPV, 멀티퍼포스 비클, 다목적 차량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미니밴으로 이 차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한 법규상으로 보면 다인승 소형 버스에 해당하는 차이기도 하죠. 어떤 그 장르의 구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큰 카테고리에서 미니밴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타렉스의 진화, 스타리아의 진화, 이제 미니버스, 소형 버스를 넘어서 미니밴의 영역에 진격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이 센터 콘솔 뒷부분에 이렇게 열면 두 개의 컵홀더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좌우로 USB 포트 220V 전원이 사용 가능하고, 또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마치 글로브 박스처럼 수납할 수 있는 뒷좌석 승객을 위한 수납 공간이 별도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라운지 전용 시트로 좌우 분리된 독립 시트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차체가 상당히 높죠. 머리 위로도 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크게 공간의 제약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이 주는 고급스러움 무시할 수가 없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는 가장 큰 조건 공간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소재의 재질, 소재의 고급스러움, 또 고급스러움이지만 그거에 앞서서 공간이 주는 그런 고급스러움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어떤 그 좁고 타이트한 공간에서 고급이 차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스타리아의 어떤 실내 공간감 아주 최고 수준이다 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단이나 SUV에서 만나게 되는 넓다고 해도 좀 제한된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감보다는 아주 여유롭고 충분한 넘치는 그런 공간감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수도 있네요. 최대한 뒤로 밀면 이 정도 되고,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까지 앞으로 오게 되네요. 앞으로 오나 뒤로 오나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도 이렇게 시트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오면 이 정도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 정도, 약 뭐 5cm 정도 될까요? 5에서 10cm 정도 좌우로도 이렇게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죠. 이 좌우 중앙 통로 혹은 오른쪽 공간 확보하는데 이 시트를 좌우로 이동하는 기능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라운지 이게 7인승인데요 9인승 모델에는 스위블링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완전히 180도 돌려서 앞뒤의 승객이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배치가 가능한 거죠. 이동 중에 회의를 하거나 좀 더 다정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할 수 있도록 실내 구조를 좀 더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인승에는 그게 안 되고요. 스위블링 시트는 라운지 9인승에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타리아 라운지는 7인승과 9인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9인승, 11인승에 투어러가 있고, 카고, 그러니까 화물 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3인승, 5인승 모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로 차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최고급 수준으로 인테리어를 한 고급 리무진으로도 이 차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 어떤 그 같은 스타리아지만 상하의 폭이 상당히 넓게 전개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겠다,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 차를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시장의 그물을 상당히 넓게 펼쳤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실내에서 보게 되면 인사이드 아웃 디자인 테마를 느끼게 되는데요. 실내에서 느끼게 되는 이런 공간감과 개방감을 바깥으로까지 확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일 텐데요. 상당히 효과적인 그리고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B필러와 지붕에 스웨이드 가죽으로 처리를 해서 확실히 손끝이 느끼는 어떤 그 소재의 품질, 제품의 품질을 느낄 수가 있을 테고, 이런 부분에 이제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노면의 충격이 그렇게 불쾌하지 않게 전해집니다. 완전히 숨겨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전달되는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2.2 VGT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고 출력 177마력. 요즘 뭐 200-300마력 가는 차들이 너무 흔해서 200마력이 채 안 되는 이 차의 출력이 그렇게 숫자상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 차 어차피 그렇게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차는 아니니까요. 177마력의 힘을 상당히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력보다는 44.0kgm의 최대 토크가 좀 더 중저속 구간에서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240마력짜리 LPG 엔진 모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디젤 엔진이 좀 꺼려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LPG 엔진을 택하는 것도 뭐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느낀 이 차의 주행 품질, 예전의 스타렉스가 아니다. 상용차에서 최고급 리무진으로의 변신,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탁 트인 개방감과 아주 편안한 승차감 확보하고 있어서 어떤 패밀리밴 VIP들을 모시는 의전용으로도 이 차 충분히 제 몫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차 카니발이 있죠. 기존의 이 미니밴 시장의 강자, 미니밴 시장을 혼자 독식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카니발이 좀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수입차 시장에서 공교롭게 이 차 어제 신차 발표를 했죠. 같은 날 도요타 시에나도 신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신형 시에나를 출시를 했는데, 또 지난 2월에는 혼다가 또 오디세이를 내놨죠. 갑자기 이 미니밴 시장에 운전 성시를 이루면서 수입차, 국산차 선수들이 속속 입장을 하면서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장의 열기가 뜨겁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각 모델들의 특장점을 잘 살펴서 고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기 면에서 단연 경쟁차들을 압도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 진입 가격을 놓고 본다면 경쟁 모델 대비 가장 저렴한 모델, 저렴한 가격으로 스타리아를 살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기와 가격 면에서 이제 스타리아의 강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 모델들과 이렇게 간단한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가 정리해 놓은 표 함께 보시면 선택에 좀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의 판매 가격이 그래서 얼마냐 하면, 디젤 카고 3인승이 제일 저렴하죠. 화물차이긴 합니다만 2,726만원 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제일 비싼 모델이 되겠는데요. 4,135만원까지 차의 기본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이 7인승의 리무진 트림도 곧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이미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고급스럽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에 리무진, 아마 하이루프 들어가고 좀 더 실내를 고급스럽게 내장을 꾸민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7인승 리무진도 곧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고급스러운 걸로는 내가 만족 못하겠다, 좀 더 고급스러운 차를 원한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7인승 리무진 모델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좀
기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제일 건방진 자세 취하면서 좀 움직여 볼까 합니다.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잠이 솔솔 오는데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인데요, 아주 침대보다 좀 더 편안한 그런 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몸에 허리, 다리,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까지 아주 편안하게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서 온몸의 힘을 쫙 빼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누울 수가 있네요.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 대거 적용을 하고 있죠. 7인승 경우에 전 좌석에 3점식 안전띠와 헤드레스트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 7개의 에어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도 기본 적용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워 슬라이딩 도어,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안전 하차 보조, 레이더 센서를 통해 후석 승객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기능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지 않고 뒷좌석에서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시승을 하니까 좀 더 편하게 멘트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미니밴, 소형버스 시승을 할 때 제가 늘 운전석에만 앉아 있으니까 이 뒷좌석 느낌이 어떨지 참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내가 뒷좌석에 앉아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뒷좌석에서의 느낌 상당히 궁금했는데, 실제로 스타리아 뒷좌석에서의 느낌 오히려 고급 대형 세단보다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택시 시장에 특히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이런 세단이 아니라 이런 미니밴들을 택시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다 이유가 있겠다 싶고요. 이런 스타리아의 등장이 기존의 카니발의 어떤 그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부 대형 세단의 소비도 일부 흡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함께 해봅니다. 실제로 주위에 보면 특히나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친구들 보면 이런 실내 공간이 넓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차들 선호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은 스타리아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3열에도 앉아봅니다. 좌우 독립형으로 구성된 2열 시트 뒤로 이렇게 3열 3인승 시트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일 뒤 시트에도 3점식 안전띠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두 3개의 헤드레스트 준비되어 있죠. 보면 실내 조명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좀 더 분위기 있는 실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개의 컵홀더, 간단한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3열에도 햇볕 가리개 이렇게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열 시트는 또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3열 시트 이렇게 접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앞으로 제일 당기면 이 정도까지 제일 앞으로 당길 수가 있고, 또 제일 뒤로 이렇게까지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만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최고 수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주행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자유로로 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아주 여유롭습니다. 차가 상당히 크죠. 옆으로 아무리 기대봐야 옆차창에 손이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과속방지턱 툭 넘어가 보는데요, 조금은 정직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거칠지 않게 과속방지턱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 디자인이 상당히 과감하죠. 우주선을 닮은 디자인인데요, 좀 이 정도로 진보적이야, 이 정도로 과감한 디자인을 적용할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과감한 디자인입니다.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를 오늘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과감하고 진보적인 느낌이 강한 화이트 컬러가 좀 더 이 차에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스타리아의 앞모습 같은 헬멧을 쓴 그런 병사들이 이제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이제 도로 풍경을 확 바꿔놓을 그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분하고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 차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운전법이죠. 이 차 타고 뭐 고속주행 한다던가 아주 빠른 코너링 즐기고 하는 차는 분명히 아니죠. 뭐 7인승, 9인승, 11인승 뭐 여러 사람 태우고 함께 편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출력이 필요하기보다는 중저속 구간에서의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반응, 그래서 최고 출력보다는 최대 토크가 좀 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대 토크가 44kgm의 토크죠. 그 발생 시점이 중저속 구간이어서 실제 주행 영역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엔진으로 세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햇볕이 쨍하고 밝은 날인데도 내비게이션이 반사가 거의 없고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자,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차간거리는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속도 90에 맞췄는데도 90까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도로 표지판을 읽어서 이 차의 제한 속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앞차와의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이고 있지 않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말 그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다 라는 것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방이 탁 트였습니다. 시원하고요, 시야가 탁 트였고 상쾌하네요. 자, 쾌적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 오토 스탑,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작동하고 있고요. 전륜 기반인데요, 전륜 구동으로 움직여 있는데 이 차에는 H-트랙 사륜 구동 시스템이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주행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해요. 차체 높이가 있어서 일단 좀 달려보면 아무래도 바람 소리가 좀 더 들리겠죠. 하지만 시속 6, 70km 정도의 속도에서는 상당히 쾌적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 시원하게 잘 달리네요. 가속 페달 쭉 밟으니까 속도가 제법 편안하게 잘 올라갑니다. 오늘 바람이 좀 부는 날인가요? 차창을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 바람이 좀 부네요 오늘. 자, 차체 사이즈, 크기, 형태에 비해서 바람 소리가 참 조용하다,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는 이른바 빨래판길 지나는데, 야, 제법 괜찮은데요. 노면에서 전달되는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SUV 정도 탈 때 느꼈던 그 수준보다 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충격을 잘 걸러준다라는 느낌이고, 아마 기존의 스타렉스로 저기를 지나왔다면 상당히 좀 거친 느낌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속 100입니다. RPM 8단에서 약 1600 정도 마크하고 있죠.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4단 3500, 그리고 8단 1600 정도의 구간에서 시속 100km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인데 노면 소음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거의 실제로 들으면 거의 들리지 않는데, 꼭 편집할 때 들어보면 조금 더 시끄럽게 잡히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 들어본다면 노면 소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바람 소리 좀 잔잔하게 들린다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아주 좋아서요, 전혀 스트레스 없이 아주 편안하게 달리고 있고, 이 정도의 승차감, 이 정도의 주행 품질이라고 한다면 뭐 좀 VIP들, 그렇게 어르신들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정도의 주행 품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힘을 주면 앞바퀴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법 빠른 속도 달려가는데 아무래도 차 높이가 있다 보니까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이 흔들림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차체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차의 무게중심도 조금은 높다 싶은 거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면 그런 그 흔들림이 조금씩 증폭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정도의 느낌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반자율 운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돌아 나가죠. 자, 차로가 그렇게 선명한 구간이 아닌데 차로를 잘 읽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조금 더 내봅니다. 야, 또 세단이나 SUV에서 느꼈던 그런 반자율 운전의 느낌과는 또 색다르네요. 약간 높은 시 포지션에서 느끼게 되는 이런 반자율 운전, 수준 높은 반자율 운전의 작동 상당히 색다릅니다. 차량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시속 90km 혹은 조금 더 속도를 높여도 거기에 잘 대응을 하면서 마치 숙련된 드라이버가 운전을 하는 것처럼 아주 여유롭고 편안하게 주행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주행을 보조해준다라는데 명심해야 되는 거죠. 차가 스스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조향, 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운전자가 조향, 제동을 하고 차는 보조해준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듯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운전의 최종 책임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게 드라이빙 어시스트, 그러니까 운전 보조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죠. 보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평소 운전할 때 이런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을 시키고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고 주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는 마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어디까지 탈 수 있느냐, 9인승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7인승은 고속도로 전용차로 타지 못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6명 이상 탑승을 해야지 고속도로 전용차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후방 상황이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시원하게 보여지죠. 룸미러를 통해서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앞뒤에 거리의 왜곡이 좀 심합니다. 상당히 멀리 있어 보이는데 룸미러를 통해서 보면 거의 바로 뒤에 차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할 때는 이 거리의 왜곡이 있다라는 점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납 공간이 배치되어 있네요. 수납 공간이 사방에 있네요. 도어 포켓에 2군데, 대시보드 상단, 그리고 이 부분 여기도 컵홀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돌아가는 길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고요. 에어컨은 온도를 22도 정도. 에어컨 1단계. 오늘 좀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 연비 리터당 10.4 보였네요. 리셋해서 다시 가죠. 자, 출발합니다. 약 22.8km 정도 될 텐데요. 주로 자유로를 통하게 돼서 연비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달려가 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되어 있어서 연비에는 좀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정지하면 엔진 오토 스탑 적용되어 있고요. 에코 모드 적용하고 있어서 연비 효율을 위한 최소한의 그런 장치들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완전히 엔진은 꺼졌고요. 슬쩍 스티어링을 돌려보는데 돌려도 시동은 다시 켜지지 않죠. 제시동의 느낌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워진 이 차의
격에 맞는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유로 쭉 편안하게 달려왔는데요. 16.9km를 16분 동안 달려왔는데 갑자기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비에 좋을 게 없죠. 여기까지 연비 리터당 15.3km 보여주고 있는데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자, 연비에는 좋을 게 없죠. 약 5km 정도 남겨놓고 교통체증을 만났습니다. 다 왔는데 교통체증을 만나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차근차근 또 움직여 옵니다. 이렇게 막고 공사를 해버리니까 아마 교통사고가 나서 체증 나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체증은 이제 해소가 됐고요. 네, 모터 스튜디오 고양 바로 앞에 신호대기로 정지했습니다. 여기서 연비 테스트 정리를 하죠. 주행거리 22.1km를 달려왔고요. 평균 연비 리터당 14.6 기록을 했습니다. 28분 동안 달려온 연비입니다. 기대보다 그래 생각보다는 잘 나왔죠. 에코모드 엔진 오토 스탑 갖추고 있어서 에어컨을 켜고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연비 보였다 싶고요.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에 타서 좀 더 가혹한 주행 상황에 처하면 아마도 연비는 이보다 더 좋아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오늘도 무사히 시승을 마쳤다는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단도직입입니다. 디자인과 엔진 언밸런스입니다. 디젤 엔진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하죠. 이렇게 그 우주선을 닮은 최첨단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적용을 했는데 디젤 엔진이야? 아주 잘생긴 외모인데 입 열면 반전인 그런 그 배우들이 있죠. 생김새와 달리 아주 걸쭉한 사투리를 쓴다든지 하는 LPG 엔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 차의 최첨단 이미지 좀 갉아먹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차 내놓으면서 전기차 버전을 함께 내놨다면 훨씬 더 이미지에 맞는 파워트레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는 이 차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죠. 차라리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적용된 스타리아라고 한다면 아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파워트레인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디젤 엔진은 이 차 디자인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상용차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모든 면에서 어떤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지속 가능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이니만큼 승합차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수소 연료 전지가 하루빨리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하나, 이 지붕 틈새, 기존의 스타렉스라고 한다면 상용차 소형 버스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지만, 이 차 그래도 고급형으로 만든 라운지 트림이죠. 그럼 좀 더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좀 더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붕 틈새, 지붕과 앞 유리창에 만나는 틈새가 제법 떠 있고요. 손가락이 드나들 정도, 그리고 재질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은 세심한 마무리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 가장 큰 장점 하나 꼽으라면 역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석에서 느끼게 되는 공간감도 그렇지만 후석, 특히 2열에서 또는 3열에서 느끼게 되는 공간감, 아마 동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카니발이나 시에나 오디세이 이런 동급에서 만나게 되는 공간감보다 조금 더 넓은 그런 공간감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도 기자단 단체 시승이고요. 시승 시간 2시간 반 정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타이트한 그런 조건 하에서 시승이 진행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 차 안에서 드리게 된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타리아 아주 예전의 스타렉스와는 확연히 다른 아주 고급스러운 다목적 차량 MPV로 거듭났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의 경우에 훨씬 고급스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만들어져 있고, 일반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좀 더 합리적으로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위로 리무진이 또 추가가 되죠. 훨씬 더 고급스러운 하이루프를 채택을 해서 좀 더 넓은 공간감과 최고급 수준의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라운지보다 좀 더 윗급의 고급스러운 모델로 태어나는 리무진이 이제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트림,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어서 고객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한 반대로 얘기한다면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아주 넓게 그물을 친다라는 의미가 있을 테고요. 그동안 카니발로 집중됐던 이 미니밴 다목적 차의 시장이 좀 더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수입 미니밴들도 최근에 다 신형 모델로 교체가 됐죠. 혼다 오디세이, 그리고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들 새로운 선수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 시장 아주 뜨겁게 됐습니다. 올 여름 아주 뜨거운 경쟁 피할 수 없을 듯 하고요. 분명히 스타리아 디자인적으로나 어떤 공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MPV 다목적 자동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목적 자동차라고는 하지만 미니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테고요. 스타리아가 좀 더 고급화되면서 미니밴과의 경쟁은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니밴 시장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리 오종훈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